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어떤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지 법률 내용과 판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업비밀의 요건이나 영업비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은 예시로 드는 사례가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잘 아는 음료수인 코카콜라, 그리고 코카콜라의 이 상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데요. 코카콜라라고 하는 코카콜라 컴퍼니는 1800년대 말에 시작이 돼서 설립이 되었고, 이 코카콜라의 레시피 자체는 거의 120년 넘는 기간 동안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한 명,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거의 두 명 또는 세 명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제조 방법이 99.9%까지는 거의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그 1%, 0.1%라고 하는 그 X라고 하는 재료가 도대체 무엇인지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뭐 펩시나 다른 코카콜라의 경쟁사에서도 계속해서 이 재료가 무엇인지, 비밀 재료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 방법을 영업 비밀로 간직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기록한 문서는 원래 이 은행 금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애틀랜타주에 있는 은행 금고에 이 레시피를 적어놓은 문서를 보관했다가 지금 이 장표의 사진에 보이시는 이 월드 오브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 미국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안에 금고가 있고 이 금고 안에 그 비밀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알아내지 못했고 1% 첨가물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경쟁사에서도 알고 싶어 하고 일반인들도 도대체 이 X라고 하는 재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을 코카콜라에서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지금까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그 이유는 특허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있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 독점적인 그 20년간은 특허가 존재하는 그 20년 동안은 코카콜라에서 이 독점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지만 20년이 지나게 되면 존속기간이 종료하고 이 레시피가 모든 대중한테 공개가 되어 버립니다. 제조법이 공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그 영업 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절대로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20년이 넘도록 아무도 이 첨가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에서는 이 레시피를 특허가 아닌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연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을 해서 1991년 12월에 이 영업비밀 보호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영업비밀 보호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했고 1998년도에 그 반도체 유출 그 국외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법제명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고요. 영업비밀 보유 주체를 기존의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비영리 기관 또는 개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주체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비밀관리성과 관련된 그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그 합리적인 노력으로 관리할 것으로 해당 그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2015년 1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2019년 1월 개정을 통해서 영업비밀의 관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합리적인 노력에서 그냥 단순히 비밀로 관리된이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8년도 개정에서는 또 한번
중간에 개정이 있었는데 이 아이디어 탈취와 관련해서 아이디어 탈취를 침해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 영업 비밀과 관련된 이따가 그 영업 비밀의 그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 또 다시 합리적인 노력에서 비밀로 관리된 이렇게 문헌상으로는 이 비밀 관리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무상 크게 그렇게 개정 전과 후가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 실무상은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비밀 침해 행위의 유형을 확대했고 벌칙과 손해배상액을 강화하는 좀 더 상향 조정을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그 개인,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2013년도 개정법 이전에 2013년 7월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업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그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런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도 보호 대상으로 포섭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영업비밀은 보통 다 기술상의 정보들, 그래서 제품 시설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 코드, 제품의 생산 방법, 원료 배합 정보, 아까 코카콜라의 원료 배합 정보 이런 것들도 영업비밀 기술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연구개발 정보, 그리고 시험 데이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상의 정보에는 고객명, 명부, 주요 계획, 관리 정보, 매뉴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특허랑 좀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서 기술상의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여기는 그 제품 장비, 설계도, 시설 배치,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제품 및 장비라고 해서 이게 다 영업비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품 개발에 그 합리적인 노력과 비용이 투자가 되었고 해당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역공정 또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분해해서 살펴보는 거죠. 제품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건 영업비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쉽게 시중에 널리 시판되고 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술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품을 분해해서 이건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배합을 해서 만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그 정보를 누구나 파악을 할 수 있다라면 이거는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런 정보들이 특허로 보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도나 시설 배치,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도 다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게 제품 생산에 유용한 정보이고 비공개로 유지된 것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 보고서나 실험 데이터 같은 경우 연구개발 과정을 기록한 문서,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연구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면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데이터 연구 과정에 관련된 연구 데이터, 실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R&D와 관련된 투자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게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을 줄여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데이터들도 역시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예를 들어드렸듯이 이 물질의 배합 방법, 뭐 음료수나 의약품, 음식이나 향수, 커피 이런 것들의 원료나 성분을 잘 배합해야 되지만 그 어떤 맛이 난다거나 어떤 특정한 향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배합 비율이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분 조절을 해야 되고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맛이 달라지고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정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없고 이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뭐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사후 70년까지 존속이 되고 보통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이나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 이거를 기업 내부적으로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역시나 영업비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동시에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자동차 디자인이나 건축 디자인 이런 기능성 디자인 같은 것들 그리고 공개 전에 특허 출원 정보도 영업비밀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또 영업비밀 보호 대상 중에서 경영상의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상의 정보에는 경쟁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명부, 기업의 주요 계획, 매뉴얼, 아이디어, 기타 경영상 정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고객 명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업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서 만약에 경쟁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고객 명부의 경우에는 경쟁 우위를 유지해주는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비밀로 보호가 됩니다. 또 이 합리적인 노력으로는 경쟁사가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그 고객 명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주요 계획에는 어떤 중단기 계획, 경영 전략, 신상품 개발 계획, 판매 계획,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매뉴얼의 경우에는 어떤 고객의 연령별, 지역별, 성별, 뭐 이런 소비 성향이나 소비 추이, 계절별로 소비가 어떻게 달라지고 월별로는 뭐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관련된 정보 활동, 마케팅 활동 등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걸 만약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영업상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지만 그 취득자에게 최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 수가 있고 기타 경영상 정보에는 상품의 가격 산정 기준, 재무 격리, 경영 분석, 급여 산정 이런 자료들이 만약에 이를 공개할 경우에 경쟁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놓은 장표를 보시고 계신데요.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 코카콜라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고 그 이유는 특허로 출원하게 되면 보호 기간이 2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특허와 영업비밀은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 특허는 그 자체로 권리로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고요. 특허 출원 후에 18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고 그리고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는 없지만 이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 채권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영업비밀은 권리가 아니고 사실상의 재산이라고 하고 있고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침해하면 형사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이죠. 보호 대상 같은 경우에는 특허는 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그래서 기술 노하우의 하나에서만 특허를 받을 수가 있고, 영업비밀은 경영상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영상의 정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적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게 큰 차이이고요. 형식적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구비해서 출원 심사 등록 이런 그 법적인 절차가 있지만, 그리고 특허는 등록을 하면 배타적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등록 자체가 효력 발생의 요건이 되고요. 영업비밀은 그 자체로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허 출원과 같은 법적 절차도 없고 등록제도 역시 없습니다. 또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특허는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외부 국내외 간행물이나 논문에서 발표가 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이런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진보성 같은 경우에도 발명의 창작 수준이 굉장히 어려워야 한다. 난이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은 이런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보호된다. 보호기간 역시도 이 영업비밀은 보호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특허권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20년이 경과되면 모든 사람의 공공재 다 공유가 되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일단 이게 영업비밀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상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코카콜라 레시피처럼 10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